그날 밤 서울의 한 아파트 불빛이 꺼지자마자 들려온 소식은 모두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한때 무대 위에서 수천 명의 관객을 울리고 웃기던 목소리, 발라드의 여왕이라 불리며 사랑받던 그녀의 이름이 단숨에 가장 치욕적인 기사 제목 속에 오르내리게 된 것이다. 누군가는 배신이라 했고 누군가는 스캔들이라 했다. 하지만 정작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세상이 던진 돌을 온몸으로 맞아야 했다. 카메라는 늘 화려한 무대를 비추던 그 여인을 잡지 않았다. 대신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공간이 그녀의 삶을 집어삼켰다. 수많은 손가락질, 끝없는 조롱, 그리고 끔찍한 외로움. 그녀는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죄로 인해 무대에서 추락해야 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두가 속으로 물었다. 과연 그녀는 다시 노래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그녀를 용서할 수 있을까? 그러나 진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보다 훨씬 더 잔혹하고 훨씬 더 깊은 눈물 속에 숨겨져 있었다. 1999년 6월 1일, 한 명의 신인이 가요계에 등장했다. 이름은 백지영. 라틴 리듬이 가득한 데뷔곡 선택은 당시 한국 음악 시장에서 보기 드문 실험이었다. 화려한 댄스 비트에 감각적인 안무, 그리고 매혹적인 눈빛. 그녀는 순식간에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2000년 두 번째 앨범 루기가 발매되자 상황은 더 뜨거워졌다. 앨범 판매량은 약 36만 장. 음악방송 무대에서 그녀가 춤을 추며 노래를 시작하면 관객은 함께 환호했고 언론은 차세대 디바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라틴풍 멜로디와 도발적인 무대 퍼포먼스는 백지영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성 솔로 가수 반열에 올려놓았다. 그녀의 이름은 이제 단순한 신인의 이름이 아니었다. 거리의 음반 가게마다 그녀의 앨범이 쌓여 있었고 라디오 DJ들은 연일 그녀의 노래를 틀어달라는 청취자들의 신청 사연을 소개했다. 무대 위 백지영은 누구보다 빛났다. 자신감 넘치는 눈빛, 흔들림 없는 목소리, 그리고 세련된 무대 매너는 그녀를 당대 최고의 스타로 만들었다. 팬들은 그녀를 한국의 제니퍼 로페즈라 불렀고 기획사와 방송국은 그녀를 중심으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그녀의 미래는 누구나 부러워할 만큼 화려해 보였다. 발라드 여왕이라는 별명은 아직 붙지 않았지만 이미 그 별명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 눈부신 무대 뒤 아무도 예상치 못한 균열이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다. 화려한 조명 아래 그녀의 미소는 늘 완벽해 보였다. 그러나 무대가 끝나고 분장실 문이 닫히면 백지영은 점점 무거워지는 시선과 압박을 온몸으로 느껴야 했다. 라틴 댄스 열풍의 주인공으로 떠올랐지만 사실 그녀의 마음 한켠에는 늘 불안이 자리했다. 가요계는 냉정했다. 조금이라도 틀리면 가짜 가수라 손가락질을 했고 여성 솔로 가수에게는 언제나 더 자극적이고 더 파격적인 모습을 요구했다. 언론은 그녀의 의상과 춤선만을 주목했고 음악보다 화려한 겉모습에만 집중했다. 백지영은 스스로에게 묻곤 했다. 나는 정말 노래로 사랑받는 걸까? 아니면 단지 소비되는 이미지일 뿐일까? 그리고 그 무렵 가장 가까이에서 그녀를 돕던 한 사람과의 관계에도 미묘한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매니저였던 김시원. 늘 든든한 조력자처럼 보였지만 이제 와 돌이켜보면 바로 그 균열 속에 가장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었다. 2000년 11월, 대한민국은 충격에 빠졌다. 언론은 하루아침에 섹스 비디오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내걸었고 그 속의 인물이 백지영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자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몰렸다. 영상은 그녀의 동의 없이 촬영된 것이었다. 당시 그녀의 매니저였던 김시원이 은밀히 찍은 뒤 자신의 지위를 잃게 되자 이를 복수의 무기로 삼아 유료 사이트에 유포시킨 것이었다. 그러나 대중은 그 진실보다 먼저 스캔들의 표면에만 반응했다. 방송 출연은 전면 중단되었고 광고 계약은 모조리 취소되었다. 거리의 포스터는 하루아침에 사라졌으며 그녀의 이름은 조롱과 멸시의 상징처럼 소비되었다. 백지영은 11월 29일 떨리는 목소리로 기자들 앞에 섰다. 네, 영상 속 여자는 저입니다. 하지만 저는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피해자입니다. 그녀의 눈에는 굴욕과 공포가 뒤섞인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러나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는 차갑기만 했다. 누군가는 그녀를 동정했지만 더 많은 이들이 왜 그런 선택을 했냐며 돌을 던졌다.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가해자처럼 몰렸다. 무대 위에서 환호를 받던 목소리는 이제 방 안구석에서 울음으로 바뀌었다. 친구들은 연락을 줄였고 심지어 가족마저 언론의 시선을 피하려 숨죽여야 했다. 백지영은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고 여러 차례 그냥 모든 걸 끝내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다고 고백했다. 세상은 냉혹했다. 그녀가 피해자라는 진실은 묻혔고 대신 타락한 아이돌, 몰락한 가수라는 낙인이 찍혔다. 그리고 그 상처는 단순히 커리어의 붕괴가 아니었다. 한 사람의 존엄과 인생 전체가 부서지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비극 속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더욱 깊어졌다. 사랑받던 무대는 사라졌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언젠가 다시 노래하고 싶다는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었다. 사건 직후 백지영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무대는 닫혔고 방송국은 그녀의 이름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전화기는 울리지 않았고 기자들의 냉혹한 기사만이 그녀의 일상을 뒤덮었다. 그녀는 한동안 집 밖을 나서는 것조차 두려워했다. 거리에서 마주치는 낯선 시선, 어쩌면 속삭이며 손가락질할지 모른다는 불안이 그녀를 숨 막히게 만들었다. 음악을 사랑했지만 노래를 하면 할수록 더 큰 허무가 몰려왔다. 2001년 용기를 내어 앨범 트레스를 발매했지만 대중의 벽은 너무나 높았다. 대형 방송 무대는 모두 막혀 있었고 그녀가 설 자리는 지방 행사나 소규모 무대뿐이었다. 한때 수만 명 앞에서 노래하던 가수가 이제는 작은 마을 축제에서조차 비난의 눈총을 견뎌야 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도 그녀는 매일같이 보컬 연습을 멈추지 않았다. 언젠가 다시 노래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희미한 희망 하나가 그녀를 지탱했다. 세상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몇몇 동료 뮤지션들은 그녀의 곁을 지켰다. 그리고 그 작은 온기가 그녀의 삶을 이어주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잊지 않았다. 다만
기억 속 그녀는 스캔들의 주인공이라는 낙인으로 남아 있었다. 백지영은 매일 자신에게 물었다. 나는 다시 무대에 설 수 있을까? 아니면 이렇게 영원히 지워져야 할까?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2006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이 찾아왔다. 백지영은 앨범 스마일 에이게인으로 돌아왔다. 타이틀곡 사랑 안에는 그녀가 선택한 새로운 길이었다. 더 이상 화려한 댄스가 아니었다. 가슴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발라드, 그 목소리에는 상처와 눈물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대중은 그 노래에 귀 기울였다. 사랑 안에는 차트를 휩쓸었고 백지영은 발라드 여왕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다. 스캔들의 잔인한 그림자 속에서 탄생한 목소리. 그 목소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고 다시금 사랑받기 시작했다. 그녀의 발라드는 드라마 웨스티에서도 빛을 발했다. 아이리스의 잊지 말아요, 시크릿 가든의 그 여자. 화면 속 배우들의 눈물이 흐르는 장면마다 백지영의 목소리는 더 큰 울림을 주었다. 물론 상처가 완전히 치유된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여전히 악몽 같은 기억을 안고 살았다. 하지만 무대 위에서 노래할 때만큼은 그 모든 고통이 의미로 바뀌었다. 백지영은 증명했다. 비난과 조롱 속에서도 한 사람의 목소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도 사람들은 그녀를 기억한다. 단지 스캔들의 주인공이 아니라 눈물 속에서 다시 태어난 감성 발라드의 여왕으로. 백지영의 이야기는 단순한 스캔들의 기록이 아니다. 그것은 절망 속에서도 다시 노래할 수 있었던 한 인간의 용기와 회복의 서사다. 여러분은 그녀의 노래를 들으며 어떤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혹은 그 시절 그녀의 목소리에 위로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기억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로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